서울 구석구석을 탐방 중인 백년의 방. 지하철 타고 매일 오르던 그 출근길. 이번 주 그 길을 따라 찾아간 곳은 강서구입니다. 이곳저곳 회사를 옮겨 다녔지만 가장 오래 근무했던 곳 강서구. 칼퇴는 늘 꿈같고 야근은 늘 현실이었던 직장 생활을 떠올리며 이번 주는 강서구의 맛집들을 다녀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일만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나 외근 중 생기는 짧은 식사 시간이 꽤나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때 자주 갔던 맛집부터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맛집들까지 총 7곳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가양역 부근 맛집 위주로 다뤘지만 방화동과 마곡나루 근처도 추후에 따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강서구에서 맛집 찾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원조 나주곰탕입니다. 개화산역 2번 출구에서 도보 7분 이내 방문 가능한 이곳은 오픈부터 많은 분들이 찾는 곰탕 맛집입니다. 캐치 테이블로 대기 등록이 가능하며 오전 11시 20분 오픈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휴식 시간이 시작되니 방문하실 때 시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는 나주곰탕 특 메뉴로 일반 곰탕도 고기향이 꽤 넉넉하지만 특은 고기잔치 수준으로 들어있고 도가니도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깃결이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한 도가니가 함께 들어 씹는 식감이 참 다양하며 국물이 아주 맑고 깔끔한 스타일이라 시원하고 깊은 맛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원래는 밥을 말아서 토렴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밥을 따로 받아서 나왔네요. 토렴으로 나오면 후루룩 먹기 좋은 차분한 온도라 좋은데 따로 나와도 밥이 퍼지지 않아 국물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숨은 별미는 반찬으로 나오는 이 양념고기인데요. 진한 양념에 배어든 고기가 한 점씩 쏙쏙 먹기 좋은데 곰탕을 먹다가 중간중간 곁들이기에도 좋고 저녁에 오면 술안주로 먹기도 좋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러 갔는데도 전혀 눈치 보이지 않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셔서 편하게 한 끼 먹고 올 수 있었던 점도 참 좋았습니다. 매장이 넓진 않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포장 손님도 많은 편입니다. 넉넉하고 부드러운 고기가 가득 들었으며 짜지 않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원조 나주곰탕. 개화산역 근처에서 속 편한 한 끼를 드시고 싶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화곡 영양족발입니다. 화곡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이내 방문 가능한 이곳은 화곡 본동시장 안쪽에 위치한 족발 맛집입니다. 족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본 곳이 아닐까요? 저는 금요일 저녁 6시쯤 방문해봤고요. 별관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매장 앞에서는 직원분들의 분주함과 함께 많은 양의 족발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이 모습만 봐도 침이 고이더라고요. 주문한 메뉴는 족발 중사이즈로 기본 반찬과 함께 순대와 순댓국이 나옵니다. 술과 함께 먹기에는 괜찮은 반찬들로 소주와 함께 곁들이기 좋은 구성이라 생각됩니다. 한약재 향 같은 거 없이 짠맛과 단맛의 밸런스가 좋아서 개인적으로 아주 맛있게 먹는 족발입니다. 고기 잡내도 없고 껍질은 탱글하면서 속살은 촉촉한 부드러운 식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먹을수록 계속 손이 가는 족발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국수가 정말 맛있는데요. 직접 만든 소스라고 하는데 새콤달콤한 맛이 일반적인 시판 소스와는 확연히 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시장 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활기차서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단점이라면 역시나 긴 대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시간대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족발 한 점과 시원한 막국수 한 입이 계속 생각나는 화곡 영양족발. 화곡역 근처에서 족발이 생각나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양옥입니다. 마곡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이내 방문 가능한 이곳은 아주 맛있는 솥밥 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솥밥 정식 주문 시 소고기 구이와 소뚜껑 된장찌개가 함께 제공된다고 하여 이번에 방문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방문했는데도 매장에 사람들이 꽤 있어서 혹시 혼밥이 되나 하고 여쭤봤더니 너무도 친절하시게 가능하다며 편하게 한쪽 자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날 주문한 메뉴는 송화버섯 솥밥 정식이었고요. 바로 집밥 스타일 반찬들과 함께 고기와 숙주볶음이 나왔습니다. 고기를 볶고 있다 보면 직원분이 마지막에 불로 한 번 더 볶아주시고 준비된 소스와 함께 잘 구워진 고기를 먼저 먹습니다. 아삭한 식감의 숙주와 함께 맛있는 고기를 먹다 보면 소뚜껑 위로 된장찌개도 바로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미 맛없을 수가 없는 모습이지만 경북 청도에서 30년 넘게 장을 담근 장인의 된장을 공수받아 배합한 된장찌개라고 하니 괜히 맛도 더 깊고 구수하게 느껴집니다. 이 된장만 있어도 밥 한 공기를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코스 요리를 즐기는 듯한 느낌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보면 솥밥도 나옵니다.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넣은 게 바로 보일 만큼 푸짐했고요. 버섯 향이 가득 올라오는 게 정말 향긋했습니다. 여기에 직접 만든 장과 버터 한 조각을 넣고 비비면 배가 부른지도 모르고 계속 먹게 됩니다. 취향에 맞는 솥밥과 소고기 구이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다시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먹었던 솥밥 중에 개인적으로 으뜸이었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차림이 많거나 바쁜 곳은 혼밥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림도 혼밥이 가능하다면 이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겠죠. 수육전골 맛도 좋다고 하니 꼭 다시 방문해볼 예정이고요. 마곡역 근처에서 푸짐한 한상의 솥밥을 맛보실 분들은 하양옥을 방문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등촌 채월성 칼국수입니다. 증미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이내 방문 가능한 이곳은 맛있는 버섯 매운탕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올해로 41년 차를 맞은 맛집인데요. 대로변이 아닌 깊숙한 골목에 위치하고 있지만 식사 시간만 되면 웨이팅이 상당한 곳입니다. 게다가 예약은 따로 안 받고 현장 대기만 가능해서 적당한 시간을 맞춰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날 주문한 메뉴는 버섯 매운탕 2인분으로 큰 냄비에 미나리와 버섯, 감자, 마늘이 듬뿍 담겨 나오는데 미나리를 아낌없이 넣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마늘 향이 진하게 퍼지면서도 깔끔하면서 얼큰한 국물 맛이 일품으로 결대로 찢어진 버섯과 미나리의 국물이 제대로 배어 다양한 식감과 함께 느껴지는 국물의 맛이 인상적으로 이 국물 하나만으로도 만족감이 아주 크다고 생각됩니다. 버섯과 미나리를 건져 먹고 이제 칼국수 차례인데요. 매끈해 보이는 칼국수면은 식감이 쫄깃한 편은 아니지만 다른 면들보다 금방 익는 편이라 바로 먹기에 좋고요. 마늘의 알싸한 향이 도는 김치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빠질 수 없는 볶음밥입니다. 살짝 으깬 감자까지 넣어서 정성껏 볶아주시는데 죽처럼 퍼지는 게 아니라 포슬포슬한 밥알 식감이 살아있어 개인적으로는 더 취향에 맞는 볶음밥입니다. 버섯 매운탕을 파는 곳은 많지만 원조격인 등촌 채월성 칼국수, 증미역 또는 가양역 부근에서 얼큰하고 든든한 식사가 필요하시다면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칠흑입니다. 가양역 7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이내 방문 가능한 이곳은 강서구 맛집을 찾다가 국내 최초 흑돼지 편집숍이라는 문구에 이끌려 방문해보게 되었습니다. 매장 외관부터 내부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제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은은한 조명에 감각적인 구조와 블랙톤의 내부가 고깃집이라기보단 어떤 미식 공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뉴의 가장 큰 특징은 부위가 아니라 품종으로 고기를 선택한다는 점으로 버크셔 K, 우리흑돈, 난축 맛돈, 흑돼지 품종 3종을 1인분씩 주문해봤습니다. 처음이라도 사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주문할 수 있었고요. 흑돼지 3종의 앞다리살 고기가 얇게 썰려 나와 각각 굽는 방식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식대로 구워 먹다 보니 정말 미식가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하며 다양한 풍미를 느낄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정갈하고 후추를 제외한 모든 식재료가 국내산이라고 할 만큼 고기 외에도 감탄할 부분들도 많았는데요. 새우젓은 1만 시간 이상 숙성시킨 국산만 사용하신다는데 이 새우젓을 불에 살짝 구워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이거 진짜 계속 생각나는 매력의 맛입니다. 그리고 시즌 한정으로 나오는 자연재배 상추까지 5월에서 6월까지 한정 제공된다고 하니 이 시기라면 놓치기 아쉬운 요소라 생각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관심이 생겨서 더 찾아보니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국내 식품 MD 1세대로 30년 가까이 전국의 식재료를 소개해 오신 전문가셨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고기와 반찬, 심지어 상추까지 모든 게 이유 있는 맛처럼 느껴졌습니다. 칠흑같이 깊은 풍미의 흑돼지와 식재료에 대한 깊은 통찰을 경험해 보실 분들은 가양역 부근에서 칠흑을 방문해 보시면 좋은 식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바바바입니다. 가양역 7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이내 방문 가능한 이곳은 조용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베트남 요리 맛집입니다. 가정집을 개조한 듯한 외관이 인상적인데 실내는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라 데이트 장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테이블 간 간격도 넉넉해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어요. 자리를 잡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되는데 대표 메뉴 쌀국수와 함께 모듬짜조, 매운 소고기 볶음면, 마늘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깔끔하면서 감칠맛 나는 국물의 쌀국수는 호불호 없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마늘볶음밥, 김에 양념장이 함께 나오는데 밥을 김에 싸서 양념장에 찍어 먹는 방식으로 이게 또 진짜 별미입니다. 짜조는 바삭하게 잘 튀겨줬고 고기보단 새우가 좀 더 제 취향에 가깝고요. 볶음면은 땅콩이 듬뿍 올라가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특징으로 현지 느낌이 확 살아있는 맛입니다. 국물과 푸짐한 양 그리고 현지 스타일을 잘 살린 요리 구성 덕분에 더 많이 찾는 것 같은데요. 인기가 많은 만큼 식사 시간에 웨이팅도 발생하는 곳이니 방문 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쌀국수에 마늘밥 조합을 추천드리며 가양역 부근에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양 막창구이입니다. 가양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이내에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른 저녁부터 테이블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 있다고 해 방문해봤는데요. 대표 메뉴 막창 중에 돼지 막창 2인분을 주문해봤고 주먹고기도 이곳의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기본 반찬들과 함께 이곳만의 특제 양념 소스가 나왔습니다. 된장찌개도 바로 내어주셨는데 막창이 익을 때까지 술 한 잔과 곁들이기 좋았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막창을 먼저 양념장 없이 한 점 맛보니 잡내 없이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느껴져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스에 찍으면 특유의 감칠맛이 더해져 고소한 맛과의 조화가 좋았는데요. 양도 많고 신선하고 쫄깃한 막창이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막창 2인분을 먹었다면 야채 곱창은 1인분 주문이 가능하니 매콤한 곱창을 이어서 맛볼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또 야채 곱창을 시켜 먹어야 먹을 수 있는 이 볶음밥, 이미 배가 부르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볶음밥도 상당히 맛있으니 함께 드시면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쫄깃한 막창을 좋아하신다면 가양역 부근의 고양 막창구이를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외근이나 퇴근하고 찾았던 맛집들부터 가보고 싶은 새로운 맛집들까지 총 7곳을 소개해봤습니다. 가족, 연인 누구와 가도 편하게 식사하기 좋은 맛집들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식사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백년의 방이었습니다.